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월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할 얘기를 다 못하고 시간만 많이 잡아먹는 그런 오류가 좀 있었어요. 흥분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약속했었던 오늘의 이야기는요. 샤먼이냐 무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물론 제목은 이렇게 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목은 샤먼이냐 무당이냐 뭐 이런 제목을 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무당이 쪽집게 무당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을 찾아요. 쪽집게 무당.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표현 자체가 쪽집게를 아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 털 따위를 뽑는 쇠로 만든 조그만 도구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뒤에는 뭐 여타한 설명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결론을 이야기 드리고 나머지 좀 풀어 나가 볼까 해요. 쪽집게 무당, 털 뽑는 데나 갖다 써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 쪽집게 무당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쪽집게 무당 좋죠. 누군가를 찾아왔었을 때 그가 어떤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정말 쪽집게처럼 잘 찝어내주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죠. 저도 무당이고 쪽집게 소리는 못 들어요. 그냥 왕집게일 수는 있어요. 막 아무거나 다 찝어내는. 그것도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샤먼과 무당의 차이점. 샤먼은 뭐고 무당은 뭐냐? 그러니까 이 무당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샤먼은 외래어 아니냐? 물론 그렇죠. 이 샤먼은 외래어죠. 무당 우리말이죠. 하지만 그 글 자체가 주는 차이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동남아시아, 서양, 뭐 동양 다 어딘가에 샤먼은 있어요. 근데 샤먼이라는 어떤 공통적 단어가 아닌 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당이라 불리우는 것처럼 그런 이름들, 고유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뭐 베트남은 띵동인가? 뭐 딩동인지 냉동인지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불리우는 말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샤먼과 무당의 차이점을 두려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쪽집게 무당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겼어요. 제가 그런 사유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샤먼의 고유 기능은 누군가에게 점성술로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 무당들의 기능 자체가 점사를 보면서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걸로 그게 다였죠. 구슬하는 것도 길흉화복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행위잖아요. 그게 구수로서 어떤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주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행하는 자 자체가 무당 그러면 남들의 점사를 봐주고 그들의 운명을 조금씩 변화하기 위해 구술해주는 자로 전락한 거죠. 제가 전락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무당의 역할 자체는 지금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역할은 일부였어요. 누군가에게 기륭하고 재수가 이래요, 팔자가 이래요, 뭐 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뭐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누군가 왔었을 때 무당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들이요,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너 이랬지, 저랬지, 이래서 왔지, 저래서 왔지. 그거 뭐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는 여러분들이 진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걸 맞췄다 쳐. 지난 시간에 과거를 맞췄다 쳐. 어디다 쓸 건데요? 혹시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점검하러 가셨나요? 네 차 고장 났지? 네, 그래요. 자, 끝났어. 내 차 고장 났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쳐주세요. 돈 내놔. 이게 무슨 문제 무당이에요. 고치려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구술해야 되거든요. 전락.
가치적으로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럼 전락. 쪽집게 무당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찾게 되는 인물인데, 왜 그런 이 점사를 잘 보는 무당들을 저는 폄하를 하려 하느냐. 그 폄하 대상자 중에 하나가 전데, 그저 정말 흔한 무당 중에 하나가 전데, 차라리 공부를 좀 안 했더라면, 진짜 무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몰랐더라면 만족하고 살았었을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었을 거예요. 왜 무당과 샤먼의 차이점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샤먼은 원시 무당, 원시 종교의 제사장들, 진짜 예전에 아주 오랜 고대에 지금 현재 무당들이 하는 기능들을 함께 하면서 다른 것들을 했던 어떤 그런 자들, 정말 큰 대무당들의 역할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도 그렇습니다. 무당의 역할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남들 점이나 봐주고 구타라고 종용이나 하고, 사실 굿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또 구슬하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 갖고 저랑 누군가는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합니다. 굿하면 좋아지니까요. 그거 갖고 무당하고 싸우려고 하면 미련한 거죠. 자, 그럼 샤먼 이야기를 해야죠. 샤먼은 자연의 관찰자였어요. 다른 시간에 제가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샤먼은 제정일치 시대에는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이면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지금의 무당들이 권력자가 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본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무당은 이 자연에 순응해 가며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일반인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걸 가르치던 사람이었고요. 하늘을 보며 기륭화복을 점쳤던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잘 살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뭔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대신 대리해서 관찰하고 알려줬던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농사 지을 때가 되면 그들은 어떤 예전에 아주 과거 오래전에 달력이 특별하게 없었고 시계가라는 게 없었고 뭔가 확인할 길이 되게 애매했었던 어떤 절대 다수의 사람들, 교육 정도가 많이 부족했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에게 지시가 있어야만 밭에 씨를 뿌리고 논에 가서 뭐를 하고 들에 가서 뭐를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아주 소규모로 부족 생활 내지는 가족 단위의 생활을 했었던 정말 원시의 어떤 인류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알아서 살았죠. 각자 알아서 도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어떤 재해, 피해, 동물로부터의 어떤 이 습격, 인간과 동물이 거의 유사하게 같은 어떤 이 패턴, 먹이 사슬 속에 어떤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절과는 좀 다르죠. 호랑이가 됐던 어떤 육식 동물들에게 인간도 똑같이 잡아먹히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두려움에 떨었죠.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보면서 안도를 하면서 해 경배를 하기 시작을 하죠. 태양이 뜨면 경배하죠. 밤에 어둠이 내려오면 불안에 떨죠. 인간은 동물과 같은 어떤 강인한 육체를 갖고 있지도 않죠. 또 무기로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이빨, 손톱, 어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계에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어떤 이런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아주 과거가 있죠. 그걸 벗어난 시점에서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갖추기 시작을 했던 어떤 그런 고대에
누군가가 굉장히 현명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언제쯤 씨를 뿌려야만, 언제쯤 무엇을 해야만 나중에 어떤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업을 해야만 물고기를 얻을 수가 있고, 들에 가서 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만 피해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다치는 것 내지는 어떤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조건들을 갖추고 나서 뭐 사냥을 하든 수렵을 하든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가장 그들에게 완벽하게 일러주었던 존재들이 샤먼이었어요. 무당이었죠. 그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죠. 무당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때 당시의 무당, 샤먼은 국가가 길렀어요. 아니면 어떤 국가 체제가 안 되었었다라고 하면 그 집단에서 길러냈어요. 샤먼을. 어떤 형태로 길러냈느냐 그러면 공동으로 생활하는 어떤 이런 공동체 생활이었죠. 과거에는 그랬죠. 불과 우리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고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똑똑한 자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주 과거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뭔가 특별해, 똑똑해, 혹은 어떤 점성술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낳는 아기는 하늘 보고 똑똑하다 아니면 특별한 아이다 뭐 어떤 이런 점지를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 아니면 자라나면서 좀 특별해 보이는 아이들을 별도로 길러요. 별도로 길러서 전대 샤먼이 그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죠. 기술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자는 후계로 이어지지만은 제대로 못 알아듣는 자, 사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 집단 안에서도 서열이 가려지게 되죠. 그런 자들은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거나 어떤 그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체계들을 갖게 되겠죠. 그 중에 어쨌든 샤먼으로서 정식 등록을 하고 어떤 이 기본적인 절대평가였죠. 그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절대평가였다고 해요. 어느 선 이상을 넘은 자들은 샤먼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획득하죠. 근데 그러려면 천문학도 밝아야 되고 지리학도 밝아야 되고 의학 온갖 이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들, 이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과 순응해 나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철학, 지혜를 출중하게 갖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도 않았고요. 인간이 가져야 할 것들만 갖게끔 잉여된 생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끔 사람들을 영도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샤먼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영성도 뛰어났을 뿐더러 지혜도 매우 뛰어났고 누구에게 돈을 받고 점사를 봐주는 어떤 이런 역할이 아니라 전체 무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었던 어떤 그런 자들이 샤먼이었단 말이죠. 그 샤먼들이 가졌던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점사예요. 점을 보는 기능이었어요. 이제 현재 남아있는 무당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고 점을 보는 그런 이 기능만을 무당이 하는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살죠. 그래서 저는 전락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무당은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 조언자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저한테 점을 보러 오셨던 분, 저한테 점사를 좀 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 중에 즉지 않은 분들이 다른 소리를 듣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그렇게 한 분 오셔서 제가 점사를 본 건 점사를 본 거고 그 이후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꽤 긴 시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가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무당들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 다르고 싶어요. 그 다름을 목적하고 있기도 해요. 상담자로서 그의 인생을 대신 살펴봐주고 싶다. 사실 그 나름의 공부도 적지 않게 해오고 있습니다. 쪽집게 무당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 쪽집게 무당은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와 신기하다, 이 사람 뭔가 대단하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점사 보러 가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맞췄어요. 과거 정말 잘 맞췄어요. 현재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가 직업이 뭔지, 여기 왜 왔는지, 뭐 집이 날아갈 것 같은지, 요번에 합격할 것 같은지, 그 남자가 뭐 좋은지, 바람 피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춰서 어디다 쓸 거냐는 말이죠. 문제는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벌어진 상황, 이미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난 과거를 점사를 보는 이유는 원인을 알아야 하고,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사를 보는 이유는 과거로 인한 현재의 모습, 발전된 상황, 변화된 상황을 알아야 앞에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무당들 중에 미래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는 맞추는 확률이 90%, 과거니까 현재를 맞추는 확률이 한 5, 60%, 미래를 맞추는 확률은, 여러분 점 보러 많이 다니셨죠? 점집을 투어하듯이 전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어때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될 거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 맞는 확률 몇 프로나 경험하셨나요? 어떤 분은 100%에 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잘 맞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제 얘기를 듣고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이러는 분도 있고요. 반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이라도 해도 잘 맞춘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은 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확률입니다. 미래는 확률이에요. 과거는 고정이고 현재도 확신이죠. 현재. 근데 과거는요, 확률이에요. 점사는 확률입니다. 100%라고 나오는 것들은 정말 드물어요. 한 100가지 중에 하나, 둘, 두셋, 많으면 10, 확정적일 수 있는 것. 이건 점사를 보는 자만이 압니다. 무당만이 알아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막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아래로 다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것든 나쁜 것이든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흩어지지 않고요. 그때는 거의 100%라고 저도 얘기를 해요. 누가 왔는데 예, 당신은 10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한테 저는 그럴 확률이 없는데요. 내 말 안 믿을 거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그래요. 자, 그때 가서 보자고요. 이러는 손님들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라고 저는 점사를 봐요. 이렇게 돼? 저 그런 거짓말 못해요. 우리 신에서도요, 지금 내리는 점사 자체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결론인 거지,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변화할 거거든요. 운명은 어떻다라는 건 다른 시간에 제가 운명에 대한 장황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점이 저래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뇌되어 있는 어떤 사기를 맞으신 걸 본인이 모르든가, 아니면 무당의 기능, 점사의 기능을 대체적으로 거의 모르시는 무지에 가까운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미래 예측에 100% 쓰시면 안 돼요. 확률 게임이에요. 운세가 그렇게 되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몰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귀결될 것 같으면 노력할 필요 없죠. 너 며칠 있다 죽을 거야, 그럼 안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죠. 너 그 며칠 그거 무조건 합격이야, 거기 무조건 팔려, 거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뭐가 어찌 되는지. 여름에 얘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물에 안 갔는데 빠져 죽을 수 있어요? 물에 가야 빠져 죽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 팔자야. 집에서 꼼짝도 안 해. 다른 걸로 죽을 수는 있어. 재수 없어서. 근데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밖에서 차로 때려 집으로 밀어. 뭐 그래서. 근데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공간 속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좀 어거지를 쓰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점사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점사는 50% 이거 점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80% 최소한 80%에서 90%에 가까운 확률적 적중률이 있어야 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80% 90%가 되니까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기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80% 90% 이상입니다. 기대해 보세요. 요번에 안 좋은 일이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80%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요번에 그 일이 성사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 90% 이상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십시오. 점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100%는 간혹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100% 점사를 볼 때가 있어요. 무조건 될 것 같은 그런 점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병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걸려 있어. 아파. 야, 너 좀 빨리 병원으로 가. 여기 점사 보려고 앉아있을 이유 없어. 병원 가. 하고 막 내쫓아요. 전 멀쩡한데요. 가봐 글쎄. 내쫓았을 때 병원 가서 보면 암 3기 뭐 이런 거 나와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충분한 준비를 했어. 시험도 벌써 치렀어. 결과가 궁금한데 그 기간 동안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합격하실 것 같네요. 왜 그가 시험 벌써 치렀어요. 기간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뭔가 있을 일이 별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붙었어요. 가서 기다리세요. 자, 그럼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보람 느끼죠. 그런데 이 세상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확정지어서 말하는 무당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무당이든가 아니면 쇼맨십이 좋은 무당이든가. 저는 둘 다 되게 애매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치도 못하고요. 쇼맨십이 그렇게 좋지도 못해요. 자, 이제 샤먼 얘기를 하는데 무당 얘기가 왜 나왔냐? 뭐 그 얘기가 사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무당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은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과거를 스캔해서 이해했어. 현재 상황을 충분히 내가 점사를 보고 글을 봐서 알았어. 저한테 오시는 분, 저한테 왔다 가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유독 많더라고요. 저와 인연이 되어서 왔다 가신 분들 중에 제 영상을 그 뒤에도 계속 만들어지는 것들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많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요. 이 기회에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더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자, 그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니까 제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거의 지금 헛공수 내지는 어떤 잘못된 점사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신령님께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점사를 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헛발질 안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자랑질이죠. 과거를 맞췄다고 쳐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맞췄다고 쳐요. 그걸로 끝내면 안 되죠. 그럼 미래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구타라는 소리를 거의 안 해봤어요. 대신 아이 문제로 왔었을 때는 아이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타고난 천운지복이 이렇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이의 기운이나 기세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공수를 내려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냅둬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는 이러이러한 방향이 잘 맞고 이러이러한 방향은 잘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를 좀 또 옆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보조해 주시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사업 때문에 왔다 그러면 지금 당신 사업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맞아요? 그럼 맞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했었네요. 그래요? 그럼 그렇다 그래요. 어떠어떠한 사람과 같이 동업하는 수가 있네요. 근데 이 동업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래. 근데 앞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 사업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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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뭔가 뒤에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 혹은 변호사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샤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북방 샤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작년인가요?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샤먼들은 아직도 그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기능을 해요.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문제는 샤먼도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 샤먼에게 뭔가 의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샤먼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그 샤먼은 그 믿음을 배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좋았냐면요. 그 샤먼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뭐 귀신 얘기하고 조상 얘기합니다. 외국인들도 같은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걸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그 샤먼을 찾아온 사람이 직업이 사냥꾼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그랬어요. 사냥꾼이었어요. 올해 뭐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잘 잡힐 것 같냐? 뭐 내가 올해는 뭐 무슨 사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냐? 이럴 것 같냐? 어느 지역으로 가면 내가 사냥감을 좀 많이 얻을 것 같냐? 뭐 이런 걸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샤먼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샤먼이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몇 마리 몇 마리 그 이상은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잡지 말라는 이유가 그가 물어요. 왜 나한테 해롭냐? 아니다. 자연에 해롭다. 네가 더 많이 있다고 해서 네 눈에 더 많이 띈다고 해서 네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래서 잡으면 자연에 해롭다. 다음에 언젠가 네가 다시 사냥을 하러 왔었을 때 너희 아들이 사냥을 하러 왔었을 때 사냥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무를 베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벌목하는 사람이 왔는데 어느 지역이 어디 이렇게 이쪽이 좋다. 올해 너의 운세는 이쪽이 방향이 잘 맞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어디 이상한 가지 마라. 왜? 그쪽에 가면 해롭냐? 아니다. 그쪽 자연은 훼손하지 마라. 샤먼의 기능이 그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무당들 제가 다른 영상에 돈에 환장했냐고 말도 했었고요. 진짜 점 보고 굿하고가 우리 무당이 할 역할이 다가 아닌데 사회적 책임을 안 지려 하는 것들, 사회적 책임이 뭔지를 모르는 게 되게 속상했습니다. 과거의 샤먼만큼의 영성, 어떤 그들만큼의 지혜, 현재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저도 못하는데요. 저도 갖고 있는 게 너무 형편없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을 대하는 자세, 점사를 보기 위해 나를 찾아온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 내지는 조금 나은 어떤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어디 점을 보러 갔는데 지금도 그렇답니다. 3개월 예약을 해야 된다. 예약을 하면 3개월 걸린답니다. 3개월 걸려서 예약해서 가서 만났는데 5분 만났대요. 5분. 5분 동안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공간에 들어가서 얼굴 보고 뭐 얘기 몇 마디 듣고 나오면 5분이에요. 5분 동안 뭐가 변화하죠? 5분 동안 무슨 대화를 얼마나 할 수 있죠? 그 5분을 점사를 보러 가는 사람도 내가 볼 땐 참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고요. 그걸 자랑이라고 무당질을 하고 있는 그 인간이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럼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본 거예요. 5분 돈. 생각하면 화가 나요. 화내면 안 되는데. 오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다 해줄 수 없으면 무당하지 말아야죠.
저는 나름대로 오시는 분한테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배정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지치거든요.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도 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날 찾아왔었을 때 그가 재미삼아서 왔든 정말 삶이 힘들어서 왔든 그가 되돌아가면서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점사가 현찮아서 아쉬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뭘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뭘 더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나에게 어렵게 와서 돌아갈 때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그가 어떤 나에게 왔었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저로서 만족스럽죠. 근데 돌아가면서 못 빼먹었네, 뭐 못했네, 뭐 이랬네, 뭐 저랬네. 왜? 주변적 환경 때문에 막 치르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되면 속상하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길어졌다.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샤먼, 현재의 무당 여러분, 우리 진짜 과거에 지혜를 갖추셨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스승님들 같은 어떤 그런 존경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해봄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조언자 역할로서 어떤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보편적인 일반 분들, 무당을 찾을 때요, 뭘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케어를 정말 나를 얼마나 지켜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인연을 맺으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큰 도움 됩니다. 이상한 소리나 찍찍 해대고 정말 5분 10분 대화하고 나면 쫓겨나듯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 과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힘들어서 갔잖아요. 뭔가 변화하고 싶어서 갔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당신이 변화가 되나요? 무당집 참 많이 다녀보신 분들 제 얘기 이해하시나요? 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손님들에게 정말 형편없이 시간을 쪼개시는 우리 무당 여러분, 제 얘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샤먼이냐 무당이냐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